예, 어느덧 2016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2016년 성인지 통계를 발표해서 서울 여성과 남성의 건강 실태를 분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 10분 체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요,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한 두 가지 기억나는데, 금연, 살을 빼겠다. 그리고 다이어트.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민들 비만율은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예,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건강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슈인데요. 이 연초만 되면 우리가 작심삼일을 합니다. 그렇죠. 담배를 끊겠다, 또는 살을 빼겠다. 네. 저 역시 많은 다짐을 했는데 네. 못 지킨 것 같습니다. 매년 실패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시민들의 경우에는 예. 2008년 통계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 발표된 통계와 비교를 해보면 2008년 남성들은 비만율이 26.3%에서 2016년 이번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31.3%. 오, 굉장히 늘어났네요. 늘어났습니다. 예. 여성은 15.8%에서 17.6%. 여성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처럼 네. 또 이 다이어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비만이라고 하는 경우도 나타났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격인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예민하다 보니까 나는 비만일 거야. 난 살쪘을 거야. 네. 네, 남성의 경우에는 16.3%였는데 여성들은 무려 3명 중에 1명 정도인 33.5%가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비만율이 13.7%, 네. 여학생은 6.6%인데 여학생들 비만율 높지 않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응답하기로는 자기 스스로가 비만이다가 여성은 무려 절반 정도인 50.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학생은 이 30.7%.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주로 이 남자보다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나는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하나 재밌는 분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득에 따른 비만율도 흥미로운데요.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일수록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여성들은 저소득자일수록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잘 사는 사람들이 비만율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비만율이 33.3%로 나타났고요. 아니, 스포츠도 하고 왜 음식도 그렇게 뭐 살찌는 음식이나 그런 거 잘 안 먹을 텐데 왜 그렇게 나타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인 경우에 비만율이 10.8%로 네. 저소득층보다는 훨씬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자들은 건강 관리를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까? 남성들의 경우에 고소득자인 경우에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이 또 많은 편입니다. 저녁에 또, 이제 뭐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은 근무 외 시간의 만남들, 네. 특히 이게 음주가 곁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그런 음주 이런 모임들이 잦아지다 보면은 비만하고 직결되거든요. 꼭 제 경우를 말씀드리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직위가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또 전문직 여성들이다 보니 그만큼 사회적인 시선을 신경 쓰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은 체형을 관리하고 보다 더 내가 사회에서 성공한 전문성이 있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또 비주얼한 네. 그런 부분도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체형 관리에 따라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만율이 낮은데 네. 주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이 건강 경력,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경력 거예요. 이 단기형 직업이거나 또 우리가 말하는 파트타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이거나 주부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이 사실 소득이 거의 잡히지 않는 저소득층이니까요. 주부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신경을 덜 쓸 수밖에 네, 없고 그렇군요. 본인의 관리보다는 많은 시간을 가족들에게 이 보내야 되고 다이어트는 네. 결국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 그죠? 건강 관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저녁에 라면 같은 거 밤에 들지 마시고, 그죠? 중요하신 말씀인데 예. 거기는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성인지 통계를 하는 이유가 남성들의 경우에는 저처럼 좀 이렇게 사실 저도 비만일 겁니다. 성인지 통계라는 건 남성과 여성이 여성을 다르게 나누어서 하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신체적인 다른 것도 이런 통계에 구분을 하는 것인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듬직하다, 네. 통체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는 심지어 보기 좋습니다 그래도 그게 살찐 것으로 인식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남녀를 구분해서 어떤 외모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지금 비만율에서 우리 알아봤는데요. 암 발생률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 군 구별 암 발생 이 통계 및 발생 지도를 분석을 해봤는데 네. 강남구의 남성이 갑상선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른 또 지역의 경우에도 용인, 수지 그리고 서초구의 경우 강남 3구 물론 이제 강남 3구에는 이 강남, 서초 또 송파의 경우인데 여성 유방암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또 나타났거든요. 그 상당히 고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자 유방암 발생률이 이 2009년부터 13년의 결과를 보면 서초구가 901명으로 가장 많았고 65.1%로 1위였고 강남구가 64.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배정선 본부장님, 이렇게 중산층 이상 사는 데서 암 발생률이 높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인 경우에도 서초구, 강남구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특히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갑상선 암과 관련해서는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주로 고소득층의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생활 유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암의 빈도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만큼 이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은 만큼 발생하는 스트레스 빈도가 높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뭔가 좀 연구 대상이네요. 이런 지역일수록 더 높다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건강검진을 더 자주 하기도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신 분을 또 인구 대비해서 발생 환자 비율로 꼽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통계에 숨어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 강남 3구와 같은 소득 수준이 좋은 곳 외에는 좀 더 충분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숨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피지컬한 측면, 육체적 측면에서 우리가 뭐 비만이라든가 암 발생 이런 걸 알아봤는데 정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정신 건강이 요즘에 이렇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앞서도 암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루었지만은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시 스트레스, 대학 입시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성적 스트레스. 이번 결과를 보면 지나치게 우리 서울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업 성적자 그리고 진로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너무 중압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중1에서 고3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는 데 대해서 남학생은 무려 3명 중에 1명 정도인 31%. 그래요. 그리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4명 수준이 넘는 42.6%로 나타났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대로 성적 진로가 가장 큰 부담이고 부모님과의 또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이 왜 생기겠습니까? 성적 진로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우 관계,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것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본부장님 성인지 통계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성인지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남녀에 따라서 이 신체적 또 사회적인 통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서도 외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외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런 남녀 간의 사회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차이점을 알고서 어떻게 하면 남녀 간에 발생하는 그 차이를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반드시 이 통계는 필요합니다. 남녀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옳고 그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극복하는 노력을 더 하자는 취지인 것이죠. 리서치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성인지 통계를 항상 그 기본적인 변수를 넣겠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치의 경우에 또 사회적인 현상의 경우에도 남녀 간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자칫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혜택이 관가되고 있는 것, 구멍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성인지 통계 방식을 해서 돌리게 되면은 정확한 통계의 정확성들이 더 가미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이 낮아져 있는 곳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런 통계들은 해마다 실시되고 있고 우리가 또 이 통계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해하는 것과 또 사회적으로 적용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리서치에서 리서치 이제 종무식 오늘 하십니까? 네, 이제 뭐
올해도 뭐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내일 또 그래요. 하루 남아있지만 2016년 바쁘셨죠, 우리 변인철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우리 서울 시민들, 천만 시민들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